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살짝 빠졌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확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많이 빠지고요. 민주당은 많이 올라갔네요. 다시 리얼미터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정부가요, 강온 양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의료 이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비상의료 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행정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복귀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선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제대로, 이재명을 가격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폐륜 공천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폐륜이란 말을 참 그러니까 이재명이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이 참 이재명의 수준이 낮으니까 밑에 참모들 수준도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나마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폐륜 공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아니, 형수 욕설, 그렇죠? 그 다음에 김부선 무상연애 등등 일이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폐륜 행위가. 근데 누가 폐륜이란을 입에 다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잘 분석을 해놨어요. 스윙보터 전쟁이다. 그래서 서울이 18곳, 경기가 22곳, 그리고 인천이 3곳이 최대 승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진표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사실상의 선관위를 사무총장이니까요. 사무를 갖다가 총괄하는 실질적인 이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선관위원장은 있지만은 이제 비상근직이잖아요. 대법관이 하는 선관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총장이 다 보는데 이 선관위가 썩어버렸잖아요. 뭐 보통 썩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해킹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보안 점검조차도 거부했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권익위 감사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을 내부 발탁의 관리에서 깨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발탁, 즉 판사 출신을 갖다가 앉혔습니다. 그래서 김용빈 사무총장인데요. 이분이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지금 약속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자, 이 정도로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의료 이 파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요, 행정처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허 정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그래서 이제 면허 정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복귀하라. 그러면은 그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를 하겠다. 다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선처를 하고, 복귀하면 이렇게 이제 이 선처를 하고요. 복귀하지 않고 복귀를 방해하면 엄정한 대처를 한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거죠. 즉, 법이 정한 벌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는 이제 비상의료 조치 중에 하나로 공보위와 근의관을 더 투입을 하겠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조금, 설득하고 달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미복귀 전공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주변에 낙인이 두려워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공의도 많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압박보다는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 그리고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놔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고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그리고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 안에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법 정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의료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사들이 엄중하게 알아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지금 4주간에 걸쳐서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탈 전공에 대해서는요, 행정처분 통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들도 비상총회와 시국선언 등으로서 전공의 보호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 살짝 빠졌어요. 뭐 별 의미는 없는 수치지만 0.9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2월 네 번째 주에 41.9 정점을 찍고 41.1, 40.2. 그래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죠. 이제 D-30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평가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월 네 번째 주에 54.8에서 56.4, 56.1 이렇게 살짝 이 부정평가 0.3이 빠졌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국정, 윤 대통령이 이 긍정 부정 평가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은 지금 리얼미터 측에서도요, 의대 정원 확대하고 민생 토론회 이런 걸로서 이제 지지율이 반등이 됐는데, 여기에 별로 진전이 없는 의정 갈등, 그리고 이 관건 선거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유효한 상승 여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권역별로 보면 부울경 지역,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K하고 충청권에서 올랐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도 2.2%가 올랐어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요, 60대에서 하락하고요, 30대 50대에서 하락하고 40대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은요, 호남하고 40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콘크리트 지역과 연령대에서 올라갔다는 점이 매우 좀 이색적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빠졌지만은 이 보수층에서는 또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정당 지지율 한번 이제 이거를 키우면요. 자, 민주당의 경우에는 43.1로 올라갔어요. 44.1로 4.0%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4.8이 떨어져서 41.9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녹색정의당이 1.5,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 3.1, 새로운 모래가 1.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지금 이게 조국당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요게 이제 정당 지지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부울경하고 그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부울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12.4. 충청권, 서울에서도 많이 빠졌습니다. TK에서도 빠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호남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 대통령도 긍정평가 호남에서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는 서울에서, 호남에서, 충청도에서, 부울경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이거는 아까 이준석이죠. 여기에서 이제 3.1%,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 1.7, 녹색정의당 1.5, 별 의미가 없는 변화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우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여론의 이 흐름을 좀 아실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스윙 스테이트,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요거는 무슨 대진표라고 보시면 돼요. 따끈따끈한 지역. 예, 그래서 여야 서울 지역구 18곳을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야.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하나씩 맨 윗줄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평을, 장성호 건대 교수죠. 그 다음에 김우영, 이건 측근 중에 측근 찐명, 많이 많았죠. 예, 전 은평구청장. 그 다음에는요, 중성동거래는 하태경, 이혜원,
이건 결선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에서는요, 박성준, 청호준이가 지금 이제 중동성을에서는 경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갑에서는요, 지금 이제 천준호 민주당의 지금 현재 현직입니다. 전상범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신이죠. 도봉을에는요, 김선동, 이제 2선, 지금 이제 노리고, 3선을 노리고 있죠.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현역 5기 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노원갑에서는 이제 현경병, 그리고 이제 이 고용진하고 우원식이가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서대문을에서는 이제 박진희, 현역 김영호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강서을, 여기에는요, 박민식 장관이 현역 진성준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양천을에서는 지금 현역 이용선의 오경훈, 그리고 양천갑에서는 현역 황희의 구자룡, 그리고 이제 관악을에서는요, 현역 정태호의 이성심, 그 다음에 관악갑에서는 현역 박인규의 유종필, 그 다음에 동작을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분인이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 총경 출신의 류삼영이가 나경원, 그 다음에 용산에서는 현역인 권영세의 지금 강태웅, 그리고요, 강남을의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미정입니다. 국민 추천제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강창희가 도전장을 냈고요. 송파을은 현역 배현진의 송기호 변호사. 그 다음에 송파병의 경우에는 김근식의 남인순 현직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강동갑이 특근 스윙보터 지역인데 현역 진선미의 전주회가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갑은 현경병이 도전자가 됩니다. 요 정도가 지금 스윙보터, 서울 지역에서 이제 스윙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한강벨트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강벨트.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인천 지역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인천하고요, 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총 지금 동아일보의 분석을 보면은요, 서울이 18곳이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고 경기도는 22곳, 인천이 3곳인데 요거는 아마도 내일 이제 또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일보 이 보도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제대로 이재명의 패륜 공천이라는 말을 공격했어요. 이재명을 공천한 거 그야말로 패륜 공천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플레이냐. 예. 자, 그럼 왜냐면 이재명이가 어제 말이죠. 이재명이가 뭐 친일 공천, 패륜 공천 이렇게 갖고 우리 국민의힘 공천을 갖다가 쫙 비판했어요. 요거를 맞받아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패륜이 뭐냐? 예, 이재명이가 말한 패륜이 뭐냐 하면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원, 김무선, 그 다음에 검사 사칭, KBS PD 사칭 이거죠. KBS PD하고 검사 사칭한 거,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형 강제 입원한 거,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 예,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친일 공천한 거, 친일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에 관해서는 아니 이재명이 일제 샴푸 법과 요거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극우 공천이라는 말, 이거는 이재명의 일배 의혹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오늘 최고 비대위에서 입장을 발표했고, 예. 그리고요, 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비대위 회의를 끝나고 나면 나오면서 쭉 묻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이 의석수를 물었어요. 숫자를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건방지다.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고, 제 입에서 몇 석 목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요, 이재명이가 자기는 151석이라고 목표치가 또 밝혔어요. 이재명은 151석 전에부터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미 활동가 출신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민주당 비례 1번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심야 방송 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 지금 자료화면으로요, 지금 이 전지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반미 활동, 제2의 한국전쟁 준비하는 유엔사 했지. 아니, 유엔사가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합니까? 이게 무식의 반론인지, 아니면 반미의 반론인지, 이게 전지혜가 되겠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야권의 비례대표 이 4명, 요 사람들이 이제 당선권인데,
그 전지에는 1번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과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결의 하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의 하나는 철저한 반미 종북 단체다. 이게 이미 이거 결의 하나는요, 이게 진보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전지예가 되겠습니다. 전지예. 요런 사람이 지금 비례 1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받은 거, 이것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당론으로 반미를 채택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그러면서요, 이 최상병 의혹, 수사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이종석 호주 대사가 이제 어제 출국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민주당에서 지금 쟁점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작년 9월부터 진행됐고, 수사에 관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가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한 거고, 그 이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인천에서 이제 선거운동하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이직은 설마 아니겠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과까지 했어요. 요 이직 반환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종차별 수준에 준하는 막말이다. 망발이다. 망발. 그러면서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에게 혹시 일찍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다. 저희는 이 대표의 막말과 그 다음에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아주 비판을 아주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 수준이 말이죠.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선관 위원장의 이 발언, 인터뷰 내용 아주 의미가 많아요. 자, 선관위 사무총장, 죄송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작년에 말이죠. 한참 선관위 개혁 문제가 나올 때 그야말로 선관위 개혁 차원에서 이 외부 인사를 임명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 내부에서 발탁이 되는 관례를 깨버렸습니다. 하도 썩었으니까. 그래서 이 판사 출신으로 돼 있고 김용빈 사무총장 65세. 그래서 춘천지방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은요, 지금 이제 선관위 업무를 개혁하고 있는데 점령군 수장이 아니고 구원 투수로 지금 조직을 다스리면서 다독이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정선거 사전투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선거는 전투라고 보고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전투표 이게 전자적으로만 일어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부정투표 의혹이 많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히 얘기한 거, 현장 이 투표관리관에 이 날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한다. 인쇄돼서 나오지 않게 한다. 요거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러다가 오히려 선거 포기 현상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 획정이 되게 늦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선거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국회의원 정수와 각 시도의원 정수가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획정의 소관이 아니다. 그게 먼저 결정이 안 되니 선거구를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개수정이 필요하냐? 개인적으로 선거 1년 전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개월 전 확정처럼 시간은 현실화하되 반드시 그 시간은 지키게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막판에 이번에도 완전히 안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약속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국고보조금 수령 후 합당을 처리하면서 보조금 사기극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현재 관련 법규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인데 다만 궁극적으로는요, 국가가 정당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무한정 쓰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세금 대신에 정당 후원금을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옳은 얘기죠. 예, 이거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거리 투표, 투표관리부실 지난 대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국민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여주는 선거를 하겠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요,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사전투표함 관리 불신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수검표도 전면 도입하지 않나. 그랬더니요,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는데 사실 사람의 눈과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분류기가 더 정확하다. 밤샘 개표의 특성상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조건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직원을 설득해서 국민이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수검표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아주 뭐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했어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투표관리관 일일이 직접 날인하라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 이거는 현실적 제약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럼 수표 포기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학이 너무나 많고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다. 뭐냐?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서 지금도 몇백 명이 줄 서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관리관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더 큰 문제 아니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현장 날인하더라도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행안부가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 시뮬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준연동형 비례대가 유지되면 비례의정 정당이 난립할 조짐이다. 이게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가장 큰 걱정이 비례대표 투표인데 지난 총선 이후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4개 정당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신형 분리기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34개 46.9cm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40개에서 50개 정당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에도 수ገብ했는데 이번에도 분류기 사용을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50개가 넘는 정당이 내면 은행의 대형 개수기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 분류뿐만 아니라 분류한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세는 완전한 수동식 개표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에 이건 불법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요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 예. 자, 그러면서요. 아직 정식으로 이거는 선관위의 질의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 구체적 발언을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역대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위반 사례는 아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 다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선거 한 일주일 전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굳이 그것까지 또 할 이유도 없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민생 토론회 이거는 순수한 정책적 차원의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